요즘 아침에 일어나셔도 몸이 무겁고 예전처럼 기운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런 만성 피로감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건강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던 중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각종 논문과 의료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달 제가 우연히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연구 자료를 살펴보던 중 정말 소름이 돋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피곤하다고 넘겨버리는 만성 피로감이 사실은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신장 기능이 40에서 50%까지 손상되어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이 절반 가까이 망가져도 모르고 지낸다니, 이보다 무서운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의 경우 젊었을 때부터 축적된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정보를 그냥 흘려듣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의학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신장 건강을 해치는 세 가지 주요 습관들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예전에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버거우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자료들을 보면 이런 피로감의 근본 원인이 바로 신장 기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니 만성 신장 질환자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작 환자의 75% 이상이 자신의 신장이 이미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신장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생생한 변화 과정과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천 방법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네에 사시는 67세 김철호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며 병원을 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을 바꾸신 후 지금은 또래 분들보다도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이분의 경험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장 건강을 망치는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신 이 습관이 바로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서론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정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며칠 전 제가 아내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7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김치를 고르시면서 "이거 소금 많이 안 들어갔지?"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상인분께서 "어르신, 김치가 원래 짜야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대답하시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스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신장을 파괴하고 있는지를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드시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조사해 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분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3,500mg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과도한 나트륨이 신장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들어오면 신장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3배 이상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마치 엔진에 불량 연료를 넣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 69세 이덕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된장찌개에 김치, 젓갈까지 드시며 짠맛이 있어야 밥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목이 붓기 시작하더니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신장에 무리가 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음식들이 나트륨 폭탄이라는 사실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량의 80%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고 우리가 매일 먹는 국물 한 그릇에는 무려 1000mg이 넘는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즐겨 드시는 안주류들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오징어 젓갈 한 접시에만 해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멸치볶음, 김치찌개, 된장국까지 더해지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량이 권장량의 3배를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무서운 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상당 부분이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지내시거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시작하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현격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보세요. 국물을 절반만 드시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무서운 습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당연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지난주 제가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만난 74세 박순자 할머니와 나눈 대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요즘 물 마시기가 참 힘들어요. 화장실 가기 귀찮고 밤에 깨서 화장실 가는 것도 번거롭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나이 들면 물 덜 마셔도 된다,
갈증 안 나면 굳이 마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생각이야말로 신장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제가 여러 의료기관 자료를 뒤져가며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뇌의 갈증 중추 기능이 젊을 때보다 30% 이상 떨어집니다. 즉, 몸은 이미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연기 탐지기가 고장난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더욱 무서운 건 수분이 부족해지면 신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 정수기 필터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신장에 도달하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결국 신장 조직 자체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한 응급의학과 통계를 보면 여름철 응급실에 실려오는 60대 이상 환자들 중 상당수가 탈수로 인한 급성 신장 손상 환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셨을 뿐인데 이런 일이?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 위층에 사시는 71세 김영호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평소에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서 귀찮다고 하시며 하루에 물 한두 잔 정도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심각한 탈수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단 2%만 부족해져도 피로감이 급격히 증가하고 5% 이상 부족해지면 신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이 만성적으로 경미한 탈수 상태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지 않으니까 물을 덜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과 호흡을 통한 수분 손실이 여름만큼이나 많습니다. 게다가 커피나 차를 물 대신 마시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페인은 오히려 몸속 수분을 더 빼앗아갑니다.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70kg 남성이라면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마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반 잔씩, 잠자기 전에 반 잔 정도로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이런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신장 파괴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라 더욱 심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던 중 옆에서 운동하시던 68세 정만수 어르신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즘 근육 만들겠다고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고기도 하루 3번은 먹어야 한다더라 하시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강해지려는 노력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 단백질 많이 먹어야 한다, 고기 많이 먹으면 힘이 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잘못된 상식이 바로 60대 이상 신장질환 급증의 숨은 주범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연구팀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견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체중 1kg당 하루 1.5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사람들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신장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고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이 일반인보다 무려 60%나 높았다는 겁니다. 더욱 무서운 건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고단백 식품들이 신장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단백질이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처리하느라 신장이 평소보다 3배 이상 과로하게 됩니다. 마치 작은 정수기에 하루 종일 더러운 물을 계속 넣고 돌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아파트 아래층에 사시는 65세 윤기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꼭 고기 반찬을 2가지씩 드셨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에 좋다더라 하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지키셨죠. 그런데 몇 달 후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자연스럽게 20에서 3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도한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특히 붉은 고기 섭취가 가장 위험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포화지방과 각종 첨가물까지 들어있어서 신장에 2중, 3중으로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 요리들은 대부분 짜고 기름지게 조리되어 있어서 나트륨과 지방까지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단백질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양과 종류입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 0.8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합니다. 7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56에서 70g 정도면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식물성과 동물성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훨씬 덜 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몇 시간 내에 신장의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그런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주일에 고기 섭취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두부나 콩나물, 견과류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도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구이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우시겠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더욱 심각합니다. 혹시 담배 한두 개피 정도는 괜찮다. 소주 한 잔 정도야 뭐 어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안이한 생각 자체가 신장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작년 겨울 제가 동네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73세 조병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젊어서부터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며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살았으니 이제 와서 끊을 필요가 있나? 하시더군요. 그런데 몇 달 후 우연히 그분을 다시 뵙게 되었는데 얼굴이 많이 부어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셔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담배와 술이 간에만 나쁜 줄 알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흡연과 음주가 신장에 미치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각종 의학 연구 자료를 뒤져가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만성 신장질환 발생 위험이 2.5배나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담배를 피우면서 동시에 술을 마시는 경우 이 위험도가 4배 이상으로 뛴다는 겁니다. 담배가 신장에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시나요? 니코틴과 각종 독성 물질들이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량을 줄입니다. 마치 정수기 호스를 조이는 것과 같은 효과죠. 혈류량이 줄어들면 신장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차단되면서 서서히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알코올의 악영향입니다. 술을 마시면 몸속에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장은 끈적한 혈액을 걸러내느라 평소보다 몇 배나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들을 처리하느라 신장이 지쳐 나가떨어지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서 오랫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던 66세 한석봉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매일 저녁 단골 손님들과 소주 2~3잔씩 나누시고 담배도 하루 반 컵 정도 피우셨습니다. 이 정도야 뭐 문제 없지 하시며 수십 년간 지내셨는데 최근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발목이 붓기 시작하면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젊을 때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젊을 때보다 2배 이상 오래 몸속에 머무르면서 신장에 독성을 가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피워도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무서운 건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하는 경우입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담배의 독성 물질들이 더 빠르게, 더 많이 흡수됩니다. 반대로 니코틴은 알코올의 분해를 방해해서 술이 더 오래 몸속에 남아있게 만듭니다. 완전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금연, 금주가 가장 좋겠지만 수십 년간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양이라도 줄여보세요. 담배는 하루에 한 개피씩 줄여나가시고 술은 일주일에 마시는 횟수를 하나씩 줄여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를 하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많이 마셔서 독성 물질들이 빨리 배출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신장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라도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봄에 제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만난 78세 최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발목 부종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는데 어떤 계기로 생활 습관을 바꾸신 후 지금은 또래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팥물 끓여 먹기 시작한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도 하루 3번은 꼭 마시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민간요법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과학적 근거들이 있더라고요. 팥이 신장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시나요? 팥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부종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팥을 우린 물은
이뇨 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옥수수수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수염에는 칼륨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체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스러운 이뇨 효과가 있어서 신장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자연식품들을 단순히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먹는 방법과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마을에 사시는 70세 김태수 어르신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판물 한 잔을 드시고 식후 30분마다 옥수수수염차를 조금씩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검은 콩을 우린 물을 드신다고 합니다. 검은 콩 역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장 조직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기에도 좋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리듬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신장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며 식사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드시더라고요. 특히 저녁 9시 이후에는 가급적 음식 섭취를 줄이시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물도 적게 마시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는 직접적으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간단한 심호흡이나 명상 또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신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헛된 노력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혹시 그래도 나는 아직 멀쩡한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안일한 생각 자체가 신장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현실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동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중 옆 진료실에서 들린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72세 박명호 어르신이 의사 선생님께 이상한 일입니다. 평소에 아무 증상 없이 멀쩡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하고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르신 신장은 70% 이상 망가져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장의 가장 무서운 특성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장기들은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뎌내다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각종 의료 통계를 조사해 본 결과 60대 이상 남성 10명 중 3명이 이미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지만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5년 내에 심각한 신장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기적인 검사가 유일한 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한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만으로는
신장의 진짜 상태를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 사시는 69세 송기만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더욱 실감납니다. 몇 년간 정기검진에서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아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정밀검사에서 이미 상당히 진행된 신장 손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검사들이 초기 변화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전문 자료를 찾아본 결과 가장 정확한 신장 기능 평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크레아티닌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사구체여 과율이라는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60 이하로 떨어지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조기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냄새가 평소와 다르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에 거품이 많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몸의 미세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거나 발목이나 얼굴이 자주 붓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잠이 잘 안 오는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압 관리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다면 즉시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하루에 2번 이상 혈압을 재보시고 수치를 기록해 두셨다가 정기검진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신장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신장 혈관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진통제나 소염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약물들이 장기간 축적되면 신장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약을 복용하지 마시고 여러 종류의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건강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신장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참석했던 동창회에서 만난 74세 임성근 선배님의 변화된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항상 부어있고 기력이 없어 보이셨는데 그날은 마치 10년은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무엇보다 피부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생활 패턴을 바꿨을 뿐이야.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체계적이고 놀라운 방법들이었습니다. 먼저 이분이 시작하신 건 신장 친화적 하루 루틴 만들기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6시부터 30분간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반드시 현미밥과 나물 위주로 드신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식사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국물을 많이 드시고 김치도 많이 드셨는데 지금은 국물은 2~3 숟가락만 맛보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단백질 양을 손바닥 크기의 절반 정도로 제한하시고 나머지는 채소와 곡류로 채우신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수분 섭취 방법이었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시시는데 한 번에 많이 드시지 않고 30분마다 종이컵 반 잔씩 나누어서 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목시계 알람을 30분마다 맞춰놓고 물 마실 시간을 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장 건강 일기 쓰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첫 소변의 색깔과 거품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시고 하루 소변 횟수와 양도 대략적으로 적어 두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무게와 혈압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서 기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번거로웠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내 몸의 변화 패턴이 보이더라고. 언제 몸이 붓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소변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파악이 되더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탄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사시는 67세 최영호 어르신도 비슷한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분은 특히 스트레스 관리에 중점을 두셨는데 매일 저녁 9시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1시간 동안 조용한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알려주신 독특한 방법 중 하나는 신장 마사지였습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등 쪽 신장 부위를 따뜻한 손으로 원을 그리며 5분간 부드럽게 문지르신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긴장도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이분들이 모두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끔 짠 음식을 드셔도 죄책감 갖지 않으시고 대신 그 이후에 물을 조금 더 마시거나 다음 끼니를 더 가볍게 드시는 식으로 유연하게 조절하신다는 겁니다. 건강관리는 마라톤이야.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고.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임성근 선배님이 해주신 이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신장 건강 관리의 방향성은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생활 전체를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장 건강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 그 한 가지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고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 하는 후회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삼촌도 동네 어르신들도 모두 이런 정보를 미리 아셨다면 지금처럼 병원을 오가며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신장 건강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단순히 소변을 못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까지 무리가 가면서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시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부터 해보세요. 첫째, 오늘 저녁 식사부터 국물을 절반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김치나 젓갈 같은 짠 반찬도 평소에 절반만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싱거워서 힘드시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로우시겠지만 몸이 적응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 보세요. 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을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로 줄이신 대신 두부나 콩나물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 보시는 겁니다. 넷째, 금연과 금주를 서서히 시작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기는 힘드시니까 담배는 하루에 한 개피씩, 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줄여나가시는 겁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변 검사와 혈압 측정은 꼭 빠뜨리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정보들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건강관리 정보일 뿐이니까요.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하면서 모두 함께 건강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